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국세 부과의 원칙에 이어서 세법 적용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세법 적용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지켜야 될 기본적 지침을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국세 부과의 원칙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었죠. 세법 적용의 원칙도 공교롭게도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재산권 부당침해 금지의 원칙, 일명 세법 해석의 기준이다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그 다음에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기업회계 존중 이렇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세법 적용의 원칙은 새롭게 창설한 것이 아니라 이미 조세법에 기본적으로 당연히 내재해야 될 기본적인 규범으로서 다시 한번 선언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국세 부과의 원칙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국세 부과의 원칙, 세법 적용 원칙은 모두 다 당연히 존재해야 될 규범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국세 부과의 원칙은 납세 의무자와 과세 당국 모두에게 적용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반면에 세법 적용의 원칙은 과세 당국에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세법 적용 원칙 구성 항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재산권 부당침해 금지의 원칙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그 타이틀에서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듯이 조세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침해하는 성격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법률로서만 부가 징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산권을 침해하긴 하는데 부당하게 침해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당히 침해되지 않도록 세법을 해석 적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것이 세법을 해석 적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이상에 해당되는 거예요. 납세자의 재산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는 것이 세법 해석 적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이상이다 이런 얘기예요. 세법을 해석 적용하는 데 있어서 조세 평등주의와 조세 법률주의의 지침을 기본적으로 삼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당하게 납세자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세 형평과 해당 조항, 세법 조항의 한 목적성에 비추어서 부당하게 납세자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 4가지 항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재산권 부당침해 금지의 원칙은 뒤에서 나머지 3가지 원칙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나머지 원칙은 이러한 재산권 부당침해 금지의 원칙을 보다 구체한 원칙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재산권 부당침해 금지 원칙은 매우 중요한 원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인데요. 자, 과세를 하는 데 있어서 소급해서 과세하는 건 금지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간단하게 기본 개념을 말씀드리고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자, 어떤 법률을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법률은 앞으로 발생할 사실에 대해서 적용을 해야 되겠죠. 이미 완결된 사실에 대해서 새롭게 법을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이미 끝났는데 완결된 사실에 대해서 새로운 법을 적용하면, 소급해서 적용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자, 이것을 소급과세 금지 원칙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읽어볼까요? 새로 제정된 법규의 효력 발생 전에 이미 완결된 사실입니다. 완결된 사실에 대해서 해당 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이미 완결된 사실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 취지는 뭐겠어요? 법적 안정성 그리고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죠. 이미 완결이 됐는데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완결된 사실에 대해서 새로운 법률을 적용하면 법적 안정성,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지 않는 것이죠. 당연히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완결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점이 있는데 납세 의무가 성립된 경우를 우리는 완결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립된 시점까지를 완결된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뒤에서 또 얘기할 건데요. 우리 국세기본법에서 이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대해서 입법상 소급과세 금지 그리고 행정상 소급과세 금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입법상, 입법이 뭐죠?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얘기죠. 국세를 납부할 의무, 자, 징수해서 납부하는 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이미 성립한, 아까 성립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미 성립한 소득이나 수익 등에 대해서 그 성립 후 새로운 세법에 대해서 소급해서 과세할 수 없다. 자,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자, 그리고 행정적으로도 소급과세 금지, 세법의 해석이나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해석이나 관행은 이미 정당하다라고 판정이 되는 거죠.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으로 이미 정당하다고 받아들이고 행동한 것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 관행에 대해서 소급해서 과세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소급표긴 소급표인데 유리한 소급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유리한 소급표는 우리가 인정된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우리가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적 안정성과 신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오히려 유리하게 적용되는 소급표는 그러한 취지에 반하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통설로서 유리한 소급표는 인정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진정소급과 부진정소급이 있는데요. 자, 이 내용은 먼저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고 내용을 보도록 하겠어요. 자, 소득세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어요. 자, 소득세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X1년이 있고 X2년이 있다라고 했을 때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다 합산해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X2년도 예를 들어서 4월 1일 날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냈습니다. 새로운 법률.
자, 우리가 소득세는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소득을 다 합산합니다. 12월 31일을 우리는 납세 의무 성립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요 뒤에서 납세 의무 성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드릴 건데요. 12월 30일이 납세 의무 성립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1월 1일부터 X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이 합산된 소득은 이미 성립이 돼서 완결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서 X1년도에 그 소득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이거는 진정소급입니다. 진짜 소급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진정소급 이것은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소급과세 금지 원칙. 이것이 진정소급입니다. 그래서 진정소급 이것은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해당이 돼서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 부진정소급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부진정소급. 그러면 새로운 법률 4월 1일 날 만들어서 효력이 4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률을 적용을 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아직 납세 의무 성립되기 전이죠. 12월 31일 날 이것이 납세 의무 성립일이죠. 따라서 성립 전이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4월 1일부터 적용하는 이 새로운 법률을 그 전에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적용하는 것, 이것은 부진정소급으로서 허용이 됩니다. 이것이 대법원 판례로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진정소급은 안 되고요.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부진정소급은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진정소급과 부진정소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진정소급은 금지하지만 부진정소급은 허용이 된다는 거 자,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입니다. 자,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조세 법률주의이기 때문에 이 조세 법률주의를 철저하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재량의 여지를 주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죠. 세법에 낱낱이 세무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있어서 그 규정을 하나하나 열거를 해놓는 것이 조세 법률주의를 철저하게 구현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입법 기술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세무공무원 즉 과세관청의 재량 행위를 허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허용을 하되 입법 기술상 허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허용을 하되 하지만 한계를 두겠다는 거예요. 어떤 한계? 과세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업회계 존중입니다. 자,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세법에 규정이 있으면 당연히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고요. 세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 과세 표준을 조사 결정함에 있어서 납세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 기준 혹은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거 세법이 존중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세법에 규정이 있으면 당연히 세법을 따르는데 세법에 규정이 없을 경우에 기업회계 기준이나 관행을 존중해서 따르겠다.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법 적용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국세 부과의 원칙과 세법 적용 원칙을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세 부과의 원칙은 국세 부과를, 즉 납세 의무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이었죠. 반면에 세법 적용 원칙은 우리가 조금 전에 공부한 바와 같이 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지켜야 될 원칙이었습니다. 자, 적용 대상자는 이미 말씀드렸죠. 국세 부과의 원칙은 쌍방이 지켜야 될 원칙, 즉 과세 당국과 납세 의무자 모두가 지켜야 될 원칙인 반면에 세법 적용의 원칙은 과세 당국만이 적용되는 원칙이다. 이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구성 요소 여러분 구분해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 부과의 원칙은 실질과세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근거과세 원칙,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이러한 네 가지 구성 요소가 있었고요. 세법 적용 원칙은 재산권 부당침해 금지의 원칙,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기업회계 존중. 자,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국세 부과의 원칙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개별 세법에서 만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라고 하면 그 세법을 적용한다 그랬죠. 국세기본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별 세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세법 적용 원칙은 각 세법, 개별 세법에 특례 규정을 둘 수 없습니다. 즉 국세기본법이 각 세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이렇게 국세 부과의 원칙과 세법 적용 원칙을 비교해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국세 부과의 원칙에 이어서 세법 적용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국세 부과의 원칙과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